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잠시 문자 좀 체크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끝번호 3876님의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 C구역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는 게 좋을지 또 아파트로 받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상가의 경우 작은 평형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원장님, 이곳 어떻게 또 바라보실까요? 네, 구리시 인창동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이죠. 그쪽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과연 그러면 상가를 받는 게 좋은지 아파트를 받는 게 좋은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재개발 지역에 가면 이제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용도 자체가 상가인 경우에는 도정법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에는요, 원래 근생 용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근생 용도를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근생들이 많았을 때 새로 발생될 조합원들한테 공급이 될 물량이 대부분 적어요. 그래서 기존의 상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파트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받는 게 좋으냐, 아파트를 받는 게 좋으냐, 이것은 지역마다 그 구역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개발이 되는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상업지역이 많더라, 상가지역이 많더라 라고 하면 상가 물량이 앞으로 공급될 양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가의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상가의 분양가는 비싸고 분담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임차인들이 거기를 다 채울 수 없는 물량만큼 공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창동, 구리 쪽 이 정도면은요, 그쪽에 상업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훗날 분담금을 내고 나중에 내가 분양가를 받았을 때보다 월세 수익률이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 문자 보내신 분께 차라리 그냥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을 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 또 주거용 부동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상가가 권리가액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상액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택으로 받았을 때의 분담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상가와 아파트 둘 중에 좀 고민이 있으셨는데, 자, 원장님께서 아파트 쪽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살펴볼게요. 끝번호 8812님의 문자입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른 종상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관심 있는 곳들 저희가 또 시원하게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원장님, 이곳 지금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른 종상향에 관심이 좀 있다고 하십니다. 투자 어디에 하면 좋을지 또 한번 꼼꼼하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문자 주신 게 이제 뭐냐면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어느 도시나 군에 가도요,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의거해서요, 각 시군구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도시기본 계획이 바로 2030 생활권 계획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이 생활권 계획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시에서는요, 이 지역을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대략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바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짜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그러한 목적이 두 번째고, 도시계획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직장으로 가기가 편하고 직장도 있는데 과연 그쪽에서 멀리 움직이지 않고 정착을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해서 그곳의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역할.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목적, 기준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거의 짜게 되는데요. 지금 서울의 도시기본 계획은 권역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종로나 광화문에 있는 도심권이 있고요. 우측에 있는 동북권, 아래에 있는 동남권, 또 서부권과 서남권으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그겁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어디가 될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치를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 생활권 기본계획에 서울시에서 오픈해놓은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행간을 잘 읽어보면은요, 이쪽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창동이라든가 차량 기지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상업 지역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게 되려면은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되는 사이트가 만약에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은 또 준주거와 3종, 2종 이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생활권 계획이 어디가 좋으냐,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권 계획 내에 역세권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블 역세권이나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올 주변에 준주거 지역, 그리고 각 역세권 사이에 있는 노선 상업 지역이 블록형으로 넓어질 확률이 커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역세권이나 또 더블 역세권, 경전철이 들어올 그러한 지역의 준주거 지역이나 3종 지역을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투자처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많이 계시네요. 다음 문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371님의 문자인데요. 은퇴 후에 수익형 부동산에 매입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사실 사람마다 이렇게 니즈가 좀 다르죠. 또 상가를 좋아하시는 분은 상가, 아니면은 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택. 근데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월세 받는 부동산으로는. 주택 중에서는 뭐가 가장 유효하냐면 다중주택이 가장 유효합니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분야인데요. 한 형태인데 다중주택은 이게 벌집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구분 거처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수익률은 건축물의 단위 면적과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5평, 4평, 3평 이렇게 건축물의 단위 면적이 줄어들면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에서는요, 고시원을 제외하고 다중주택이 가장 면적이 짧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하시고 유효한데, 다만 어느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가 굉장히 소액입니다. 30만 원, 40만 원.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내고 사셔야만 되는 분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 2호선 라인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 있고요, 봉천역, 신림역 요 근처가 가장 유효할 것 같습니다.